계속 취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네. 이게 왜 특정 지역을 계엄군이 갔느냐. 국회 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니까 저는 중앙선관위에 280명을 동원해서 계엄군이 침탈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정보관리국에 갔다는 것, 어떤 그러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느냐라는 것을 다각도로 취재를 했는데요. 치밀한 계획으로 움직인 것은 확실하다. 그냥 경고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뭐 겁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국회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따져 묻고 있지만 기자들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취재를 해보면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창피해서 사실은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대한민국 이제 비자 발급 안 해준다. 정말 여행 금지 구역이. 네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여행 금지 구역이 됐어요. 물론 잠깐이겠지만 템포럴리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안위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를 보면서요, 제가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상민 장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어쨌든 조규용 장관 얘기부터 해서 한번 싱크 들어보시고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10시) 한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장관이 동의하시냐고요? 예, 동의합니다. 가서 국민이 참석하셔서 반대를 하셨다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말리지 못하신 그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도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될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포고령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는데, 하십시오. 예, 그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 계획을 통해 자.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또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의원과 전진수 의원의 질의 들었고요. 조규용 장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이었다. 본인도 반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질의 상황이었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 정도면 그나마 상태가 나요. 아니 그래도 좀 인정을 국방위에 하고. 비해서는 그렇죠. 네. 국방위에서 오늘 벌어진 참상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태가 낫다. 소신 없는 공직자고 너무 뭐랄까 좀 자기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데서 당당함이 결여됐다는 거는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입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본 공직자 중에 이게 나은 편이에요. 이게. 제가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주요 이제 뭐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장일치입니까? 만장일치입니까? 아니면 과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적은 있는 것 같고요. 제적과 참석 인원의 법적 효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국무회의는 그런 식의 투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데 거의 없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서로 비교해보고 일종의 대통령은 조정자 역할을 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찬반이 첨예한데 대통령이 결정 못한다. 그러면 보류되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투표 다수결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위헌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쿠데타 또는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했다면 내란에 이제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 장관이 대답하는 걸 보면 본인은 하여튼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위헌이라고 인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 처리 과정으로 갔을 경우에 대통령은 당연히 내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책임은 역사적으로 물은 적이 없죠. 네. 예, 5.18 때 한번 봅시다.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국무회의가 열렸죠. 최규하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김동길 연세대 교수 그 누나 김옥숙 여사인가 그렇죠? 네. 예, 그분 대학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아. 네. 질문도 하고 그런데 밖에론 반대인데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그때 찬성했던 국무위원들 누가 족구살 받고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라고 돼 있는 거고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저 표결에 대한 건 절차도 네.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오늘 발언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국무회의 때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실제 반대한 장관은 2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본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한 것하고 반대를 표명한 거는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면서 어쨌든 나는 반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좀 대강 하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독성리는 아니다. 내가 30분 동안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래서 국무회의도 수집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들을 안 믿습니다. 그 국무회의 위원들 전부 다 대통령의 예스맨 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을 믿지는 않지만 야 그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자체가 좀 황당합니다. 원래는 책임지라고 사실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국무위원은 건데요.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국무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국무회의 회의 자료가 지금 남아 있죠. 이게 혹시 국가 기밀이어서 공개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다 녹취록도 있고 네. 녹취 파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되는 법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고 또 재판을 해야죠. 네. 아마 나중에 수사 자료로는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매우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설사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거 나와야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고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그 과정의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압수수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영장을 법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는 만약에 검찰이 신청한다면 발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주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매우 지난하게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긴 했을 거예요. 뭐 강하게는 안 했어도. 근데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도대체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국무위원이 이제 그 좀 절개가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는 사표 쓰겠다고 그래야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절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국무위원들은 없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책임지라고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냐면 의결이 됐으니까 나 안 할래.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이나. 그러니까요. 완전히 미친 거 그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그 결심을 하기까지 누군가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김용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정 지어도 되겠죠. 김용현은 이제 핵심 인물인 건 맞는데 그 네. 한 명만 갖고는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중요 보고서가 2건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는 저기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상당히 네.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첩보다. 이 두 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박한 결정을 촉구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기 이건 뭐 어디 공직기강 비서관일지 법률 비서관일지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계엄을 선포해도 이게 내란죄로 확정되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예, 뭐 그러면은 지금 이 계엄령의 원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기 그때면은 이런 각종 추문 게이트 특검 논란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뭐 이거 뭐 1년 2년 하자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 확보가 목적이었다. 이런 내가 증언은 들었어요. 시간을 벌자 이런 얘기가 중요했던 당초 계획보다 한 열흘 정도 빨라졌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한 열흘 정도 빨라졌다. 이게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이 정보통이지 않습니까? 거죠.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 네. 출신이고 여러 이제 첩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당초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그렇지. 그리고 있지. 그래서 한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 명태균의 황금폰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러니까 갑자기 땡겨서 아마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약간 이제 좌충우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 안에는 계엄령으로 간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가 100% 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쪽으로도 상당히 들어와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처를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담당을 넘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외로 차분하게 그 내부 상황을 이렇게 좀 통제를 진두지휘하고 잘하고. 네. 바깥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해제 결의를 하는 걸 보고는 아 사전에 알았겠구나라는 추론은 했는데 오늘 그런 정보가 나와서 거처를 여러 군데 옮겼다. 민주당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아서 그날 계엄 선포가 되는 시점에 의외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회 본청에 있고 외부에 나가더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실제 정보가 다 들어와서 어디입니까? 방첩사 이런 데서 1박 월요일, 화요일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는 국회로 더 많이 몰려서 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이것도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역시 이제 뭐 공격으로 치면 불법적인 저런 행위를 할 때 막아서기 위해서 국회가 사전에 긴밀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